6강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건과 법률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일단 그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채권법의 그 750조 이하에는 이제 그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이제 법률 행위가 이제 꽃이라고 합니다. 꽃. 근데 지난 시간에는 법률 행위 총칙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들은 무효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103조, 104조에서. 그리고 105조에서는 그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 이해한다 해가지고 당사자의 어떤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민법이. 공상속과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을 때는 의사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106조에서는 역시 뭐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요. 있는데 당사자가 뭘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관습에 의해서 당사자의 생각들을 이제 해석해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2절의 의사표시는 역시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제2절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구성하는 아주 불가결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이라 하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다방에 앉아서. 하는데, 예. 서로 간에 너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이제 들으려고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호감이 가고,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은 또 좋은 어떤 호감을 못 주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고, 너를 좋아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고,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의사와 이제 표시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 요소도 역시 의사, 마음과 그다음 표시, 표현, 이거죠. 근데 마음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그 유효죠. 근데 마음이 없는 뭐 표현을 했다, 그럼 무효가 되거나, 나 착각을 했다 하면 착오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거짓말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말을 했다라면은 사기고, 제가 무섭게 해가지고 너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너 신변에 해가 될 것이다 해 악을 고지하면 강박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7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봐보세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와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을 안 하면 안 되지. 표현은 문자나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건데,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알고, 자, 경민이가 은주한테 언니 내가 땅 3개가 있는데 땅 하나를 줄게. 근데 사실은 줄 마음은 없었어 하더라도 뭐라고? 그럼 일단 은주가 알았어, 경민 고마워, 이렇게 했으면은 증여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진이 아님이죠. 진이 아님을 알고 농담으로 한 거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왜 이걸 효력이 있다고 하겠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민이와 은주 사이에서 은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은주는 경민의 속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고 과실이 없어. 에이, 경민이가 은주 언니 그걸 왜 몰라? 알았어야지라는 게 과실이야.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악이고, 고의 내지 악이라고 하지. 그러면 은주는 모르는 데 대해서 어떻다?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선이 앤드 무과실이 된단 말이야. 몰라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선이 무과실, 선이 유과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은주가 경민의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 없어요? 있죠. 따라서 선이 무과실에 은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하되, 다만 은주가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은주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무효로 돌려서 경민이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그것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행 전하고 이행 후.
그다음에 2항.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령 이제 이게 무효다. 무효라면은 이제 경민하고 은주 관계에서 은주는 악의 또는 과실이죠. 근데 은주한테 등기까지 넘겨놓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선의의 제3자 은주하고 경민의 내부 관계를 몰랐어. 이거 경민이가 농담으로 했는데 은주가 모르고 과실 없어가지고 은주 것이 됐단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청재가 은주가 거래를 했다고 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청재는 보호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 보호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악이나 과실이 있어가지고 무효가 됐다 손 치더라도 경민이는 은주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은주한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선의 제3자인 누구한테? 청재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청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은 은주한테 머물러 있는 거나 똑같다 이런 뜻이요. 이건 진양에서 표시 잘 알아두시고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이다 할 때는 정자 뜻이 통한다 뜻이 통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돼 있었어요. 경민이가 그 승재한테 돈을 1억이나 줘야 될 상황이에요. 경민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땅을 이제 승재가 강제 집행할 수도 있거든. 이때 할 때는 뭐예요? 승재가 경민한테 이제 뭐 공증을 받아놨다든지 약속업 공증 이런 거 그러면 뭐 그게 집행 권한 돼가지고 집행 가능하고요. 안 되면 소송해야죠. 차용증이나 다 내놓고 소송해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경민이는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주 언니 나 집행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은주 언니가 매매한 것처럼 가짜로 해가지고 은주 언니한테 등기해 놓을게. 응 알았어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이제 통정허위 표시. 근데 이것은 뭐라고?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는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그렇죠, 무효죠. 왜 무효겠어요? 실제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매매라는 것이 무효가 되는 거겠지. 경민이가 아니라 은주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경민이가 은주한테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청재가 은주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했더니 은주가 아무 말도 않고 팔았어요. 청재는 은주하고 경민이와의 내부 관계를 몰라요. 또 승재가 뭐 경민이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 없다 그것도 모르고 이랬을 때 이런 경우는 경민이가 은주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선의로 모르고 거래한 청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누구 것이 된다 이거지. 그 땅은 청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109조부터는 이제 착오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네. 예컨대 이제 경민이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은주가 땅을 살려고 해. 근데 이제 땅을 1억에 내놨는데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거든. 했을 때 경민하고 은주가 그 땅을 1억에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은주는 이것을 물고 싶어 안 물고 싶어요? 물고 싶죠. 이런 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은주의 마음과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하고 표현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은주가 알고 한 것이나 또 경민하고 합의된 거 가짜로 하기로 합의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오히려 뭐라고? 모르고 한 거잖아.
땅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은주가 모르고 한 것이라서 이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인 누구야 은주 씨가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봐요. 은주 씨는 뭐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 아니면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착오의 내용이 중요 부분이어야 돼. 법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야 돼요. 근데 법률 행위는 뭐냐? 의사와 표시인데 의사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표시만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기 오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의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잖아. 이것은 왜 땅을 사냐?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은주는 알긴 알아 몰라. 알죠. 근데 왜 사냐? 왜 샀냐? 땅에다가 뭐 하려고? 공장. 그게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무조건 취소한다면은 경민도 황당하겠죠. 동기를 은주가 경민한테 땅 주인 경민한테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것을 동기 표시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동기는 법률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주가 준 돈을 줬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다니. 그 다음에 1항 단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지. 저기서 주인공은 누구다? 은주잖아. 은주가 착오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은주가 조금만 관청에 가서 알아봤더라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 현저한 주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면은 은주도 보호하지 못하게 되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다?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하니까 유효다 이거죠.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령 이제 은주가 이렇게 취소를 했다 손치더라도 선의로 거래한 경민하고 거래한 제3자한테는 이제 취소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뜻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대적인 무효 취소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는,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 취소 사유다 이거죠. 110조 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내가 먼저 할게요. 사기나 강박, 사기 쳤다, 또 강박을 당했다 이런 건데 이런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란 뜻이야. 이것도 취소 가능해야 되겠죠.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1항은 경민이하고 은주 사이에서 이제 매매라는 거래를 했다고요. 진품도 아닌데 진품이라고 거짓말하고 경민이가 한 10만 원 정도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금반지를 은주한테 100만 원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주는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그건 누가 사기 쳤어요? 경민이는 상대방이야, 상대방. 그런데 이 항은 뭐냐면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경민이가 은주한테 1억 원 해당하는 이 땅을 팔아요. 중개인이 이게 중개 보수를 받으려고 이 땅 좋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 그럼 중개인은 제3자야 아니에요? 제3자죠. 그래서 은주가 이제 한 1억밖에 안 되는 걸 한 3억에 샀단 말이죠. 그럼 은주는 이걸 취소할 필요가 있죠. 근데 취소는 누구한테 해요? 중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경민한테 하는 거예요? 경민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근데 경민은 왜 취소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했을 때는 취소 못 하는 거예요. 다만 경민이도 제3자 중개인이 참 그 정도로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이런 중개사 사무실에서 알았거나 또 알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은주를 보호해야 돼, 경민을 보호해야 돼. 은주
그러니까 악의 과실이 있는 경민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한해서만 누구다 제3자의 그 사기 강박을 당한 은주가 취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 이해가 되죠? 사망.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역시 이제 뭐 사기 강박을 당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은주가 뭔가 샀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 거래에 들어선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것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 조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 111조부터 113조까지 자 1항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의사 표시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유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이 아니면 알고 한 거나 통정한 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착오에 빠진 거나 또 사기 강박 당한 거나 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대로 다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 사유로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들어서는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되었을 때 의사 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겠잖아요. 근데 언제 발생하냐 이거죠. 언제냐 이거지. 경민이가 그 은주한테 이 땅 1억에 팔게요 했어요. 경민이가 이제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의 우체국, 자기 집 앞에 있는 우체국, 대치 우체국에서 은주한테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은주 집으로. 그럼 집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읽어보고 내용을 이제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라고 봐요, 이걸? 언제? 도달. 그럼 도달이 뭐냐? 표발도요,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이러거든. 그러니까 표백, 발신. 자, 발신은 뭐예요? 발신은 그렇죠. 대치우측에 보낸 거. 도달. 은주 집에 도착해서 은주가 받은 때예요? 아니면은 은주가 은주의 지배권에 들어가 가지고 요지란 말은 이해란 뜻이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능했을 때를 말해. 이해 가능할 때. 요지설이 아니라 요지 가능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신하고 도달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네. 그래요. 자, 의사표시자가 경민이가 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그다음 발송한 후에 죽거나 그럴 수도 있어. 그다음에 그 제한 능력자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겠지. 응? 이제 뭐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년 후견이 되었다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발송할 당시에는 경민이는 제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표현도 제대로 했죠. 해서 혈액 영향 미치지 않는단 말은 혈액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경민이가 그러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있다면은 판단은 의사 표시를 했다면 경민이의 상속인인 청재 승재가 상속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112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예, 그 경민이가 그 땅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은주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혹은 또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했는데 상대방인 은주가 미성년자야. 19세 미만이거든. 했을 때는 의사표시를 하는데도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라 하지만 받는데도 수령하는데도 의사 표시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민은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표시 내용대로 1억 원을 매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단서를 봐봐요.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민이 아니라 은주의 엄마 아빠가 미성년자인 은주의 엄마 아빠가 그것을 알았다면은 어떻다? 경민이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요. 그 말은 능력이 보충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렇죠. 경민이가 과실 없이 상대방 그 은주를 알지 못하거나 은주의 그 주소를 몰라요. 그럴 때는 공시송달로 그 송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제 3절 봅시다. 대리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의사표시 다음에 이제 대리가 나오잖아요. 자, 의사표시는 경민이하고 은주 스스로가 의사표시를 하는 걸 원칙을 하는데, 경민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면, 경민이가 바빠가지고 그 승재한테 대리권을 줬어. 승재가 대리해가지고 매도하거나 또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대리인 승재가 그 권한 내에서 대리권을 준 경민이가 한테 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은 나는 경민 대리인 승재야 이렇게 표시했다. 이걸 현명주의라고 불러. 현명. 본인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승재가 뭐 현명하다 그게 아니고 드러냈다. 이름을 드러냈다. 본인이. 그러면 상대방인 은주도 이거 실제로는 누가 파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명을 하면은 나 경민 대리인 승재야 하면은 승재지. 그러니까 이 현명주의를 택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뭐랄까 그 대리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은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상대방 이랬을 때는 뭐라고?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승재가 대리인, 본인은 누구였어요? 경민. 경민과 그 다음에 은주 사이에 매매가 성립한 거예요. 이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은주가 제3자거든요. 대리인과 거래하는. 그래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그 경민한테 표시하는 거예요라고 은주가 알려야 한다는 거야. 그다음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봐봐, 승재가 나 경민 대리인 승재야 라는 걸 표시하지 않고 나 그냥 승재야 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누구죠? 승재. 승재가 파는 것처럼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러나 상대방 은주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승재는 대리냐, 제가 이번에는 그냥 전에는 경민 대리인 승재 잘하더만 이번에는 그냥 승재라고 하네.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어떻다고? 전조 제1항의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그렇지, 잘 읽었다. 그때 결론만 읽어도 되잖아. 직접 대리권이 있는 대리, 유권 대리가 된다는 뜻이죠. 현명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예, 현명 중요합니다. 114조, 115조. 저 교과서에 보면 엄청나게 여러 개 쓰여 있는데 많이도 쓰여 있고, 근데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민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자, 의사표시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거 세 가지였어요. 내가 알고 뭐 농담으로 한 거 비밀 표시, 함께 한 거 통행 표시, 모르고 한 표현, 착오 이런 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그리고 어느 사정 알았거나 악이란 뜻이고 과실로 알지 못한다, 과실이 있다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의사표 효력이 무효나 취소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의 유무, 의사의 흠결 유무, 그 다음에 그 사기 강박 당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아느냐 모르냐 뭐 이런 것들은 누구를 경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승재를 기준하는 거야? 승재를 기준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리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본인이 행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대리인이 행위해서 그런 거냐, 둘이 행위하는 거냐, 공동행위. 본인, 대리인, 뭐 공동행위설 세 가지가 있어요. 본인 행위설, 대리인 행위설, 공동행위설. 한국은 대리인 행위설을 입법화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는 누가 하고, 승재가 하고, 효과는 누가 받고?
본인이 경민이가 받고 요런 게 대리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2항. 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 특정 토지를 그 경민이가 사오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억 원에 사오세요 오빠 승재 이렇게 했어요. 그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조차 그 행위를 했어. 본인의 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본인은 그 경민이는 그 땅이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해서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했다라면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승재는 몰라요. 승재는 몰랐을 때, 야, 승재는 모르는데 하면서 모르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한 것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은주가 이제, 매도인 은주한테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은 길지만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 117조. 대리인의 행위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야, 웃기다. 뭡니까, 이게? 행위를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본인이 받는 승재가 행위 능력자가 아니고 미성년자 하더라도 대리의 행위를 경민이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있잖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보존행위.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예, 이건 25조에서 부재자인 경민이가 이제 땅하고 집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재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승재가 선임된 재산 관리인이에요. 했을 때 선임된 재산 관리인은 경민이가 선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의 범위가 법정돼 있어요. 118조를 넘는 행위를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겠죠? 25조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118조의 범위는 보존하는 것은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고,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용 개량은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뭐 성질이 변화되면 안 돼요. 변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할 수 있는 걸로, 대리권 범위를 넘지 않은 걸로 한다 이거죠. 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따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대리인 여러 명이 있다. 경민의 대리인이 지금 청재, 승재 2명입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공동 대리가 아니라.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 행위에, 그러니까 경민이가 수권 행위로 권한을 주는 행위를 청재, 승재한테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둘이 같이 머리 싸매고 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둘이 같이 가서 해. 이런 뜻이 아니고 둘이 의사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공동으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법률이다 나와 있는데 법률에서 공동으로만 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경민하고 승재, 청재 이런 내용들은 임무 대리라고 하는 거야. 경민이가 대리를 정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경민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 되는 게 뭐예요? 부모죠, 부모.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는 공동 대리하는 거죠. 909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이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예,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의사에 따른다는 거죠. 경민이가 승재한테 오빠 이거 팔아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가 바쁘다고 마음대로 경민이한테 네가 대신해. 경민이 아니라 은주한테 네가 대신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은 누구의 의사에 반하는 거예요? 경민이는 승재 믿고 하는 거지. 승재가 선임한 복대리인인 은주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본인이 승낙을 했어. 나오잖아. 본인의 승낙. 그러니까 경민이가 그래 은주 씨 해 하거나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그러니까 경민이가 승재 오빠한테 시켰는데 승재가 은주한테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말은 경민도 인정을 했다고 승낙을 해서 은주가 가서 청재하고 이제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본인에게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일이 잘못됐어. 은주가 청재한테 거래를 했는데 별로 경민이한테 유리하지를 않아. 했을 때 결국 이제 전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은주를 잘못 뽑았다. 선임. 그 다음에 잘 뽑았는데 감독을 잘 못했다.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게 뭐냐면 본인의 지명, 이름을 정했다는 얘기지. 대리인. 자, 경민이가 본인인데 승재한테 은주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해. 근데 은주가 거래를 하면서 청재하고 거래했는데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 선임을 안 했잖아. 지명을 했잖아. 지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책임이 더 가벼워지겠어? 무거워지겠어요? 가벼워지지. 어쩔 때 한해서 부적임, 불성실. 은주는 여기에 맞지 않아. 왜 이걸 했어? 그리고 은주는 성실하지 맞긴 맞아. 근데 성실하지 않아. 그럴 때 한해서 경민한테 책임이 진다 이거죠. 이런 어떤 스토리를 알고 이 조항을 외울 수도 있는 거겠죠. 나중에는 그대로 몇 번씩 읽고 외워서. 그다음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친권자, 후견 이런 사람은 그 책임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또 뭐 후견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넓게 선임할 수 있는데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야 되고 후견이 어디 중병에 걸렸고 이럴 때는 책임이 좀 더 가벼워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진다 이거지. 본문에서 그 책임으로란 말은 무제한적인 책임이야.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뽑기는 엄청나게 뽑을 수 있는데 책임은 무겁다 이거지. 근데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은주를 뽑아놨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고 은주를 경민이가 지명을 했을 때는 책임이 더 가벼워진다 이런 거거든.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누구를 대리한다는 거야? 은주가 누구를 대리해? 경민이. 그러니까 사실 승재하고 은주는 친하니까 그 거래 계약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본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본인을 대리한다는 거고.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알겠죠. 은주는 본인이나 경민이나 그리고 청재에 대해서 승재와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의 마지막 조항 124조를 한번 보십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민이 허락이 없다면 승재는 경민을 위해서 자기와 승재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경민이가 오빠 이거 땅 1억에 팔아줘 했어요. 했는데 한편으로 이건 매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한편으로 승재는 나는 경민 대리인 승재야. 그리고 매도인 경민 대리인 승재야 해놓고 매수인 승재야 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인 경민이한테 해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자기 계약이라는 건데 본인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본인 허락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동일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경민이는 돈을 1억을 꼬라 하는 건데 그 은주는 1억을 또 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쌍방 대리하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에 경민이하고 은주 사이에서 승재한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쌍방 대리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해 줄 수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늘 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그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